민선 8기를 맡을 새로운 시장 군수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8년 동안 계속돼온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선체 침몰이 외력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올 시즌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령탑까지 교체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려 하지만 순위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10일간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이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들이 속속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현안과 정치 상황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당선의 이변을 만들어낸 정인화 전 국회의원. 15명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8기 광양시를 이끌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기본적인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광양시의 새로운 비전 등을 수립하게 되는데 정인화 당선인은 특히 행정의 여러 영역 가운데 여수, 순천에 비해 열세 있는 관광 분야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양에 가면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고흥에서도 6개 분과로 구성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영민 당선인이 내건 인수위 운영 기조는 화합과 통합. 민선 7기 행정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는 지양하고 앞으로 수행할 업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송기근 당선인의 인수위는 전임 군수 시절 이루어진 부조리한 행정을 밝혀냈지만 이로 인해 진영 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기간도 최소화해서 그야말로 업무의 인수인계에 그친다. 통합의 인수위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에 들어간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 정원 박람회를 주도할 핵심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한 노광규 당선인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박람회 계획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는 정원 박람회를 전담하는 특별 분과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콘텐츠는 물론 조직 구성과 예산 분야에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노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현장을 오해도 그렇고 발로 뛰면서 보고 현장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모셔서. 한편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인수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와 조직 구성, 중점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전남 동부권 일부 기업들이 물류 이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는 어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광양항 등 지역 물류 거점지에서 물류 이송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업의 여파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늘 배정된 철강 15,000톤가량을 출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박람회장 안에 기념사업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념식과 전시, 학술, 체험행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념사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거북선 축제와 함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 COP 33 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항해 도중 급격히 침몰해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8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침몰은 잠수함 충돌 등 외력의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던 일부 목격자들. 그 날개 부분에 나는 한쪽이 걸려가지고 배가 돌아갔다 내가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 계속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받았댔어요. 인양된 선체에서도 최대 25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50도 이상 돌아가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내부의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외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열린한 두 결론을 따로 냈던 이유입니다. 저 현상이 어떤 경우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 침몰 원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침몰 원인 규명 과제를 이어받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3년 넘게 이어진 위원들의 활동은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6명의 위원들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외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월호가 낮은 복원성 등 선체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에 가까운 결론입니다. 사참위의 세월호 조사기구인 진상규명국이 기존 내인설의 근거를 기각하고 외력의 증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반발도 나왔습니다. 조사관들도 조사관으로서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되었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는 사실은 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건데. 사실상 조사를 맡아온 진상규명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원위원들. 외력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진상규명국의 의견을 소결론으로 기재하기로는 했지만 외력 가능성은 낮다는 종합 결론의 보고서를 오는 9월 10일까지 완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다양한 학술 자료와 전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일품 분청사기와 고흥에서 발행된 고문서 등 기록 자료 등입니다. 박물관은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접수한 뒤 세 차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 유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사령탑을 교체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즌 중반 감독 교체라는 파격적인 변화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부 리그 팀 가운데 최초로 FA컵 우승을 거머쥐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던 전남 드래곤즈. 전남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 시즌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됐고 올 시즌 FA컵도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K리그2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심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가 내놓은 카드는 감독 교체였습니다. 정경준 감독은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1패를 당한 뒤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정경준 감독이 3년 반 정도 이제 팀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에는 FA컵 우승이라는 큰 성과도 냈고요. 다만 저희가 꼭 성적 부진은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전남은 정 감독의 뒤를 이을 신인 감독으로 이장관 현 용인대 감독을 내정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전형적인 공격축구 전술을 구사하며 용인대를 대학 축구 최강으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라는 다소 파격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감독이 시즌 경기를 치러가면서 팀 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직 전남의 선수층이 견고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독 교체만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바뀐다고 해서 팬들의 만족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 축구에 맞는 팀 컬러를 갖고 싶다면은 뭐 감독 교체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수들을 팀에 잘 유지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일부 승격을 다짐했던 전남 드래곤즈. 하지만 올 시즌 일부 진출은커녕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맴도는 초라한 성적에 구단 측의 내건 카드가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요 근래 조금씩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남 동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은 없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17에서 22도, 순천이 15에서 25도, 광양은 15에서 24도, 고흥은 15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6에서 27도, 목포는 16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는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많겠고 14일 오전쯤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에서 20도로 선선하다.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위험한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실전과 똑같은 각종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양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부상자도 있었지만 위험을 뚫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덕분에 많은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과 산 등에서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로프 인형! 로프 인형! 로프 당겨! 로프 당겨! 100kg이 넘는 마네킹과 로프 구조 장치를 건물 옥상에서 끌어올립니다. 골든타임인 15분 안에 구조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80kg의 긴 소방호스로 관역 두 곳을 정확히 맞추는 소방관들. 현장에서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인명구조를 하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호스를 펴는다든지 관창을 결합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 기술을 연마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처치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인명 피해는 2,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전남도 7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를 테마로 한 전남도 7월의 추천 관광지로 울창한 원시림의 생태숲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을 두루 갖춘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